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시장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개인들의 그 채권 매수 그런 붐과 관련해서 한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채권 투자에 관련된 얘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7월에 그 금투협에서 이제 집계한 그런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달 한 달 동안 개인들이 채권을 3조 원 이상을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뭐 분위기가 좀 뜨거운데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한 번 했다 하면은 뭐 화끈하게 하는 거는 정말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비해서 뭐 개인들이 뭐 채권을 그다음 투자해온 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가고 어쨌든 그런 또 예금 금리도 올라가지만 예금 금리 대비해서 뭐 채권 금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금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발빠르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개인들의 채권 직접 투자가 상당히 이제 금융시장의 화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채권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채권이 뭐냐? 보통 이제 돈을 이제 기업이 빌리는 증서, 그러니까 빌리는 행위에서 나오는 게 채권이죠. 이제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이제 대출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자본시장, 채권시장에 가서 채권 증서를 발행하고 돈을 빌리면 그게 채권입니다. 물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그 기업한테 또 채권자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 채무자,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 내가 회사에 투자를 하면 나는 회사의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대출하고 채권의 그럼 차이가 뭐냐면, 대출은 내가 이제 기업 회사가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거래은행에 가서 돈이 필요하면 쌍방 간에 그냥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서로 간에 이제 양자 간에만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사적인 뭐 약간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거는 내가 표준화된 증권을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발행 사실을 또 공시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의 모든 기록들이 이제 그 공식화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금투협에서 뭐 개인들이 지난달에 채권을 얼마 샀다 그런 통계도 그렇기 때문에 집계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으면은 내가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한테 제출해줬는지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채권을 이제 회사가 기업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요, 채권을 내가 발행한 채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을 하면, 자, 내가 이만큼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릴 예정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모이세요라고 해서 또 거기에 이제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입찰을 해서 이제 가격을 높게 써낸 뭐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채권을 배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처음에 받아간 투자자가 계속 그걸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중간에 또 채권은 이제 그 유가증권이니까 주식처럼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게 채권자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나는 뭐 채권을 발행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 이자만 그냥 꼬박꼬박 잘 내면 그 중간에 이제 수탁은행이 다 처리해서 중간 이자 잘 보내주고, 만기가 돼서 내가 이제 그 원금을 또 상환을 하면 그 마지막 시점에 나의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원금을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채권이 서로 사고 팔고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뭐 꼭 대출해서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이지 대출은 서로 양도가 안 돼요. 내가 근데 이제 채권은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양도가 되고 그 이제 채권자가 계속 뭐 바뀔 수 있다는 거가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뭐 대출보다 채권을 만약 발행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내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내가 뭐 이자만 잘 내고 있으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누가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그러면 주식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하고 채권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회사의 경영의 어떤 경영 성과를 과실을 내가 나눠 먹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이제 성과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서 내가 좋지만 또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같은 배를 탈 운명 공동체의 입장인데 채권자는 이제 주주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나는 이게 주인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단지 돈을 그냥 남한테 빌려주는 약간 그런 행위거든요. 대신 뭐 물론 이 사람이 이제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거는 신뢰는 뭐 쌓여야지 돈을 빌려주긴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주주로서 이제 참여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나는 이제 그 원금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자하고 원금만 잘 받으면은 되는데 그 이상으로 뭐 이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암만 내가 뭐 회사가 돈 잘 벌고 이제 실적이 성과가 좋아도 처음에 약정한 이자 이상으로 뭐 나한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자본 차익에 대해서 뭐 기대를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꼬박꼬박 이자를 잘 받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뭐 예를 들면 이자가 조금이라도 뭐 한 푼이라도 좀 덜 들어오게 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뭐 주식은 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기다릴 수 있지만 채권에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아주 큰일 난 일로 발생을 하고, 그거는 상당히 이제 뭐 부도 처리가 되거나 뭐 이자만 못 갚아도 뭐 부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채권을 발행한 기업은 뭐 이자나 원금 상환에 아주 신의 성실, 의무, 노력을 이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보면 결국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과연 누가 더 어려운 존재일까요? 그러니까 주주일까요? 채권자일까요? 말씀드렸듯이 뭐 주주는 주인이니까 더 어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는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어쨌든 회사의 어떤 운명 공동체로 한 배를 타겠다고 들어온 입장이기 때문에요. 뭐 이제 그냥 회사가 뭐 주주에 대해서 뭐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채권자한테 그런 얘기 했다가는 뭐 아주 뭐 전혀 좋은 반응을 좋은 대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뭐 우리는 남입니다. 채권자하고 회사하고는 그야말로 돈을 빌려주고 빌린 그런 상호 이제 어떤 그러니까 계약에 의지 근거한 철저한 그런 상당히 좀 이제 뭐랄까 딱딱한 관계라 그래야 될까요? 근데 대신 이게 이제 뭐 법적인 관계나 권리 의무 관계는 상당히 대신에 이제 끈끈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채권자한테 내가 그런 그 의무를 제대로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권리나 의무 관점에서는 상당히 주주에 비해서는 끈끈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채권을 영어로 본드라 그러잖아요. 본드.
그래서 아마 이름이 본드가 된 것입니다. 본드처럼 이제 끈적끈적하고 끈끈하게 붙어 있는 그런 관계. 물론 일상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끈끈한 관계는 아닙니다. 일상적인 관계에서는 냉정한 관계인데 혹시라도 유사시에 회사에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내가 이 채권에 대해서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아주 끈끈하게 채권자는 달라붙어서 회사에 대해서 내 돈 돌려달라고 그렇게 강요를 압박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투자하는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신용도가 괜찮은 회사들이긴 한데 과거에 보면은 뭐 저희가 IMF 때도 많이 경험하고 그랬듯이 이제 회사가 이제 또 부도가 나고 경영 실패로 부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회사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제 정산을 해보면 회사에 남은 자산이 얼마나 이제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회사 만약에 이제 그 서로 청산해가지고 회사에 재산이 남아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이제 채권자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보다 먼저 남아있는 자녀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고 설령 그러고도 남으면 뭐 지주들이 이제 서로 간에 나눠 가질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거의 남을 게 없고요. 그래서 결국 주주는 주인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면은 무한 책임을 하니까 손실에 대해서도 이제 뭐 그 무한대로 손실이 날 수 있는 거고 대신 이제 채권자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유한 책임을 진다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일단 채권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서론적인 일반론에 대한 개념적인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기회에 또 이제 뭐 금리, 채권 금리에 대한 뭐 이론적인 얘기라든가 뭐 채권 투자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